미 두 나라가 600억 달러, 우리 돈 약 77조 원 규모의 통화 수합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나온 조치인데 규모는 2배나 커졌습니다. 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렇게 경제 위기다 이럴 때마다 좀 나오는 이 통화 수합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통화 수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인 원화와 미국 돈인 달러화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이러한 계약을 체결을 한 주체가 사실은 두 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 우리 외환시장,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달러화가 많이 부족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원할 때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이 원화와 달러화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원할 때 원화를 주고 달러화를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간단히 예를 든다면 가령 일반 개인분들이나 가게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돈을 꺼냈을 수 있도록 네.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열어두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외환 시장이 이제 안정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이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게 뭔가 자국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중앙은행의 미 연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긴 하지만 네. 다른 쪽에서 원할 때마다 달러화를 공급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 나라 돈인 달러화에 대한 통제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맺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미국은 신흥국들은 아니고 주요 선진국 5개 나라 정도와만 이러한 통화 수합을 유지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과 통화 수합을 맺게 된 중요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부족해지고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각국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신흥국 주가가 빠지는 것이 미국 금융기관, 미국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미 연준이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조치가 나온 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일 텐데 이 통화 스와프 미국 외 다른 나라와도 좀 체결할 필요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예. 우리나라나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네네. 각국의 주가 지수가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시차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가 열리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열리는 이러한 순서가 네네.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고 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유럽 증시가 급락하고 네. 또다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그것을 보고서 아시아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급적이면 많은 나라의 통화 수합 계약이 체결되면 좋겠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으로서는 다른 나라와 중앙은행이 원할 때 달러화를 공급해줘야 된다는 하는 것이 예. 결국은 달러화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를 의미를 합니다. 예. 특히 신흥국 중에서 상당수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는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나 중앙은행 제도를 미국이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통화 수합 계약을 맺는 것은 상당히 주저하거나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관건은 이 통화 수합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효과를 줄 수 있을까일 텐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통화 수합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때 맺어졌었던 통화 수합은 네. 300억 달러 규모고요. 규모로 따지면 이번에 맺어진 통화 수합 계약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기간은 15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고요. 1,400원 후반대까지 올라갔었던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후반까지 결국 300원 정도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던 것에 즉시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만큼 큰 효과가 나타날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분명히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부족 사태를 완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달러화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입니다. 한마디로 달러화가 전 세계에서 부족한데요. 그것은
전 세계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IB, 투자은행 또는 은행 이런 쪽들이 손절매에 나서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될 정도로 지금 유동성 부족 상황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와만 통화수합을 맺은 이것이 국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 세계적인 달러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할까 하는 부분에서는 네네. 과거와 비교할 때 그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를 봤더니 사실 최근에 연일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젯밤 이 한미 통화수합 체결 소식을 접하고 오늘 장 출발을 상승해서 출발했더라고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분명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 외환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달러와 부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고요. 네네. 특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투자를 할 때에는 주식을 사건 예금을 맡기건 우리나라 채권을 사건 간에 네네. 어쨌든 간에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환전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예금금리로 이익을 얻건 주식 매각 차익으로 이익을 얻건 다시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그때 중요한 것이 환율이죠. 예.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식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환율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실 때문에라도 네. 우리나라 주식을 빨리 팔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젯밤 늦게 한미 간의 통화수합 계약이 체결된 것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적거나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코스피가 1,500대도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닥으로 봐도 되는 건지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절매하고 팔아야 되나 네. 아니면 많이 빠졌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러신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서 앞으로 오를 때 차익을 얻어야 되나. 근데 저는 경제를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럴 때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면 더 떨어질 거다. 이제 회복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지나치게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출발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질병이거든요. 네. 경제 위기가 만약에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향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경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 전문가, 전략 전문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맞죠. 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고 피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주식시장에서 계신 분들 또는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보다는 도리어 보건 전문가 그리고 이러한 방역 관련 대책을 펼치고 있는 각국 정부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국과 미국 모두 금리를 사실상 제로까지 지금 내려놨잖아요. 네. 이거는 좀 경제적으로 효과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앞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출발은 미국의 주택시장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요국들의 은행들, 네. 펀드들이 망가지면서 금융위기로 발전을 했었던 위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금융위기니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죠. 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출발이 질병이고 예. 질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이나 외식 또는 여행을 가지 않으면서 예.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는 실물 경제 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돈 풀기만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큰 효과를 내기 어렵고 예. 지금 많은 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돈 풀기에 해당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11조 원 규모보다도 한 5배 정도나 많은 정도인데 이게 효과를 낼 거라고 보시는지 또 2차 추경도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총액 5조 원, 10조 원, 11조 7천억 원, 50조 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네. 그 중에서 돈이 어떤 형태로 풀리는가. 50조 원이 전부 다 대출의 형태로 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5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자금 지원의 형태, 한마디로 갚지 않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풀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그리고 얼마나 내실 있게 돈이 풀리는가가 저는 결과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경제 난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무 연구위원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